사건이 발생한 때는 1973년 2월 25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소는 일본 오사카시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인 우메다에 위치한 산화은행이었습니다. 일요일 밤에 번화가는 주말 동안 엄청난 매출을 올린 주변 상인들과 백화점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편의점이나 ATM기가 흔하지 않았고 주말 동안 장사를 해서 모인 엄청난 양의 현금을 가게에 그대로 두는 것은 강도나 도난의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 은행들은 상인들을 위해 밤이나 휴일에도 현금을 안전하게 입금할 수 있는 야간 금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돈을 자루나 가방에 넣어 은행 외벽에 설치된 야간 금고의 투입구에 넣으면 그 돈이 미끄럼틀처럼 은행 내부의 거대한 금고로 쏙 들어가 안전하게 보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날 밤도 수많은 상인들이 주말 매출이 담긴 묵직한 돈가방을 들고 산화은행의 야간 금고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야간 금고 투입구 바로 옆에 아주 그럴싸한 안내문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야간 금고는 현재 열쇠 잠금 장치 고장으로 인해 전면 수리 및 보수 공사 중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본 안내문 바로 옆에 임시로 마련된 신형 야간 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화은행 지점장. 상인들은 이 안내문을 보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내문 바로 옆을 보니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튼튼해 보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최신형 금고 투입구가 벽에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임시 금고는 돈을 넣으면 투입구가 부드럽게 열리고 돈을 집어넣으면 영수증과 레시트까지 튀어나오는 최첨단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상인들은 역시 대형은행이라 그런지 고장이 나도 대처가 빠르다며 감탄하기까지 했습니다. 밤 8시 45분쯤부터 상인들이 줄을 서서 이 임시 금고에 돈가방을 차례차례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 동안 무려 68명의 상인이 총 2,576만 엔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이 금고에 던져 넣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한 명 혹은 소수의 천재적인 사기 집단이 설계한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진짜라고 믿고 돈을 넣었던 그 최신형 임시 금고는 은행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범인들이 직접 제작해 은행 벽에 교묘하게 접착제로 붙여놓은 가짜 금고였습니다. 범인들의 계획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교했습니다. 은행 벽에 가짜 금고통을 붙여놓고 상인들이 그 안에 돈을 채워 넣으면 밤중에 몰래 와서 그 가짜 금고통만 떼어내 차에 싣고 도망치려는 수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범인들이 만든 가짜 금고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철제 금고 같았지만 사실은 나무 베니아판에 정밀하게 가공된 알루미늄 호일을 붙여 철제 느낌을 낸 정교한 모조품이었습니다. 만약 범인들의 계획대로 흘러갔다면 이 사건은 일본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절도 범죄로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아주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저질렀고 이 실수 때문에 이 대담한 범죄는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범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은 바로 돈의 무게였습니다. 주말 동안 모인 상인들의 돈가방에는 집계된 지폐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무거운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베니아판과 접착제, 그리고 얇은 철사 등으로 가짜 금고의 내부 구조를 만들었는데 불과 30분 만에 2,500만 엔이 넘는 엄청난 무게의 돈가방들이 안으로 쏟아지자 가짜 금고의 밑바닥이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처참하게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밤 9시 15분쯤 여느 때처럼 돈을 입금하려던 한 상인이 돈가방을 투입구에 넣는 순간 금고 안쪽에서 쿵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상인이 투입구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고 내부의 기계장치가 보여야 할 곳에 깨진 나무 판자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앞서 사람들이 넣었던 수십 개의 돈가방들이 바닥에 엉망으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상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은행 관계자들은 이 황당한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범인들이 수거하려 했던 가짜 금고가 돈의 무게 때문에 스스로 폭발하듯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범인들은 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범행은 미수로 끝이 났고 상인들이 맡긴 돈은 다행히 한 푼도 분실되지 않고 모두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들이 남긴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은행 벽에 붙어있던 가짜 금고 표면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선명한 지문이 여러 개 남아 있었고 가짜 금고를 제작할 때 사용한 베니아판의 종류, 접착제 성분, 그리고 안내문을 인쇄한 글자체까지 수많은 단서가 경찰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정도 증거라면 범인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신원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지문 데이터베이스는 지금처럼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아 범죄 전과가 없는 일반인의 지문이라면 대조하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철저하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금고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을 일본 전역의 각기 다른 상점에서 소량으로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목격자 또한 전무했습니다.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일요일 저녁의 우메다 거리였기에 누군가 작업복을 입고 은행 벽에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어도 지나가는 시민들은 그저 은행의 정당한 보수공사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담하게도 사람들이 눈을 서슬퍼렇게 뜨고 지나다니는 대로변에서 대낮과 저녁에 작업을 완벽하게 끝마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은행이라는 가장 신뢰받는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역이용해 고객들이 스스로 돈을 바치게 만든 수법은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와 동시에 기묘한 경외감까지 주었습니다. 이후 일본 전역의 다른 은행들에서도 이 사건을 모방한 유사 범죄 시도가 수차례 일어났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반을 꾸려 수년간 추적을 이어갔지만 끝내 범인의 꼬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소시효인 7년이 흘러 1980년 2월 25일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전설적인 영구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미제로 끝난 후 일본 범죄학계와 수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름 돋는 가설 하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11년이 지난 1984년 일본 전역을 뒤흔든 사상 최악의 극장형 범죄인 글리코 모리나가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스로를 괴인 21면상이라고 부르는 범죄 집단이 대형 식품 회사들을 협박하며 경찰을 조롱했던 사건인데 이 괴인 21면상의 범행 스타일과 기발한 두뇌 플레이가 과거 1973년 오사카 가짜 야간 금고 사건의 범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짜 금고를 만들어 은행 시스템을 비웃었던 천재적인 범인이 10년 뒤 더 거대하고 악랄한 범죄 집단의 브레인으로 성장해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 역시 심증만 있을 뿐 두 사건 모두 미제로 남아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단 30분 만에 수천만 엔의 돈을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기상천외한 가짜 금고 사기 사건, 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미수로 끝난 허술함과 경찰의 추적을 완벽히 따돌린 치밀함을 동시에 보여준 이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한 채 자신이 만든 가짜 금고의 전설을 보며 지금도 어디선가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